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계좌 확인하고 가슴이 철렁하셨습니까? 이번 이란발 악재의 공포를 느껴 매도 버튼에 손을 올리셨다면 지금 당장 멈추고 이 이야기부터 들으셔야 합니다. 전 세계가 국제 유가 폭등이라는 시나리오에 갇혀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전 주주라면 대중이 보지 못하는 다른 숫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본주의라는 냉혹한 정글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사수할 실전형 경제 분석, 실전 경제 시작합니다. 오늘 긴급하게 다룰 내용은 하메네이 사망이 삼성전자에 가져올 9천만 시장의 부활 혹은 단기 급락이라는 두 가지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다들 연휴 내내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 하셨을 겁니다. 가장 평온해야 할 휴일, 글로벌 금융시장을 송두리째 뒤흔든 메가톤급 뉴스가 터졌기 때문이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장부를 타격했고 무려 37년간 이란을 철권 통치해온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속보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불과 지난주 장중 22만 3천 원을 돌파하며 거침없이 질주하던 삼성전자의 기세를 기억하십니까? 코스피 6천 시대를 예고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려는 찰나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난 셈입니다. 아마 내일 장이 열리면 내 소중한 계좌가 시퍼렇게 멍들지 않을까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언론은 신이 나서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가배럴당 100달러 돌파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들로 공포심을 조장하죠. 시장은 패닉 상태입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 장 시작과 동시에 시장가로 전량 매도하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내 피 같은 자산을 지키려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방어 기제니까요. 하지만 실전 경제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개미들의 뇌동매매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남들이 미사일과 전쟁의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우리는 그 연기 뒤에 숨겨진 돈의 길목을 선점해야 합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감정을 배제하고 차가운 이성으로 기업의 본질 가치와 자금의 흐름만을 추적해야 하죠. 대중이 유가 100달러라는 거시경제의 악재만 바라볼 때 우리는 9천만 명이라는 거대 시장이 열리는 기회를 동시에 포착해야 합니다. 이번 이란 사태는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릴 강력한 트리거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줌을 당겨서 기업의 입장을 들여다보면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던 가장 강력한 족쇄가 풀리는 역사적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평단 22만 원에 물리신 분들도 신규 진입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분들도 반드시 숙지해야 할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긍정적 시나리오, 그 거대한 기회의 문부터 열어볼까요? 시계를 잠시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란이라는 시장이 과거 삼성전자에게 얼마나 꿀같은 땅이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중동 변방에 스마트폰이나 냉장고 몇 대 팔아먹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시장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삼성에게 이란은 그야말로 현금을 쓸어 담는 화수분이자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던 황금 어장이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테헤란의 메인 스트리트는 삼성의 파란색 로고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10명 중 7명이 갤럭시를 손에 쥐고 있었죠.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 텔레비전 점유율 1위는 기본이고 냉장고와 세탁기까지 모조리 1위를 석권했습니다. 이란 가정집에 들어가면 거실부터 부엌까지 삼성 제품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단 얘기입니다. 중동 특유의 대가족 문화 덕분에 크고 비싼 프리미엄 대형 가전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기업 입장에서는 꿈의 시장이었죠. 과거 드라마 대장금이 이란에서 시청률 90%를 찍으며 신드롬을 일으켰던 걸 기억하십니까? 한국에 대한 이란 국민들의 맹목적인 사랑은 한국산 가전에 대한 무한 신뢰로 직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황금알을 낳던 이 거위의 배가 왜 비참하게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삼성전자의 제품 경쟁력이 떨어져서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려서였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100% 국제정치 논리, 바로 미국의 살인적인 경제 제재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립니다. 그러고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초강력 경제 제재의 칼을 빼들었죠. 이때 글로벌 기업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저승사자가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였습니다. 이란과 달러로 거래하는 놈들은 미국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겠다. 이것이 미국이 전 세계 기업들에게 보낸 살벌한 경고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경영진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겠죠. 이란 시장이 아무리 달콤해도 세계 기술의 심장이자 최대 매출처인 미국 본토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피눈물을 머금고 천문학적인 마케팅비를 쏟아부어 다져놓은 이란 시장에서 야반도주하듯 짐을 쌓아야 했습니다. 테헤란 시내에 우뚝 서있던 삼성의 초대형 플래그십 스토어 간판이 하루아침에 뜯겨나가는 수모를 겪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우리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약 70억 달러, 한화로 약 9조 원에 달하는 거금이 묶여버렸습니다. 미국의 서슬퍼런 눈치를 보느라 송금 버튼조차 누르지 못한 채 금고에 가둬둔 것입니다.
국가 경제가 휘청일 정도의 막대한 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뚜껑이 열린 이란 정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란 정부가 작정하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한국산 가전제품은 아예 발도 들이지 말라며 국가 차원의 초강력 보복 조치를 선언해버린 겁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글로벌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 삼성전자는 억울하게도 그 알짜배기 시장을 송두리째 뺏기고 말았습니다. 국민기업으로 칭송받던 그 위상이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정말 뼈아픈 흑역사가 기록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피눈물을 머금고 떠난 그 무주공산, 주인 없는 거대한 꿀단지는 과연 누구의 입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정답은 바로 중국의 IT 공룡들입니다. 샤오미, 화웨이, 하이센스 같은 중국 브랜드들이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테헤란으로 쇄도했습니다. 어차피 미국과는 무역전쟁으로 으르렁대던 사이니 눈치 볼 것도 없었죠. 미국의 제재 따위는 코웃음 치며 무시했고 이란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그야말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을 들여 공들여 닦아놓은 유통망과 인프라를 중국 기업들이 숟가락만 얹어서 날로 먹은 셈입니다. 사실 이란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선택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지갑에 돈이 넘쳐나도 최고급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비스포크 냉장고를 사고 싶어도 정식 유통 경로가 꽉 막혀버린 탓입니다. 결국 9천만 명에 달하는 거대 시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메이드 인 차이나의 동무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만큼 분통 터지는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초격차 기술력과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일궈낸 그야말로 노다지나 다름없던 황금 어장이었으니까요. 그걸 강대국들의 정치 싸움 때문에 억울하게 뺏기고 경쟁자인 중국 기업들 배만 잔뜩 불려준 꼴이 되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주주 여러분, 드디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원점으로 돌아올 결정적인 변곡점이 찾아왔습니다. 37년간 반미 노선을 고수하며 중동의 시한폭탄으로 군림했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그가 미국의 참수작전으로 인해 지도에서 지워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늙은 독재자 한 명이 사라졌다는 단신 뉴스가 아닙니다. 이란 사회를 옥죄던 신정일치 체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이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만약 시나리오대로 친서방 온건 개혁파가 정권을 잡고 민주정부를 세우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와의 극적인 국교 정상화입니다. 즉, 삼성전자의 숨통을 조이고 있던 그 지독한 경제 제재가 전면적으로 해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고 있던 거대한 족쇄가 시원한 소리를 내며 박살나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려 9천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2배에 가까운 엄청난 소비자들이 굳게 닫혀있던 빗장을 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라는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30대 이하인 그 어떤 나라보다 젊고 역동적인 국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신형 스마트폰과 힙한 IT 기기, 세련된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갈망이 중동 그 어디보다 뜨겁게 타오르는 곳이죠. 지난 8년 가까운 가혹한 경제 제재 기간 동안 이 젊은 층의 소비 본능은 극한으로 억눌려 왔습니다. 툭하면 고장나고 버벅거리는 중국산 제품에 진저리가 난 그들에게 진짜 명품을 향한 갈증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제재가 풀리고 삼성전자가 다시 테헤란 한복판에 깃발을 꽂고 입성하는 순간 그동안 억눌렸던 거대한 수요는 무시무시한 폭발력을 지닌 보복 소비가 되어 시장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얄밉게 야금야금 뺏어갔던 시장 점유율 따위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생태계 앞에서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겁니다. 역시 가전은 삼성이다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이란 사람들의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죠. 안방마님이었던 진짜 주인이 화려하게 귀환해 시장을 통째로 접수하는 통쾌한 역전극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장밋빛 시나리오에만 취해 있기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너무나 냉혹합니다. 우리가 절대 놓쳐선 안 될 치명적인 악재, 즉 하락 시나리오가 시장 주변을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 아닙니까? 지금 중동의 정세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그 자체입니다. 만약 이란 내부의 강경파인 혁명수비대가 권력을 움켜쥐거나 군부가 통제를 잃고 폭주하며 대규모 보복을 감행한다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우려스러운 그리고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이곳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대동맥이나 마찬가지인 곳이죠. 이란은 이 해협의 목줄을 쥐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백기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클레이스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 봉쇄 시나리오가 터질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순식간에 돌파할 것이라며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미친 듯이 튀어오르면 전 세계 물가를 다시 자극하는 인플레이션의 악몽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의 사령탑인 미국 연준의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리죠. 시장이 그토록 못 빠지게 기다리던 금리 인하는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포와 고금리 상황이 닥치면 전 세계 투자 자금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달러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야흐로 달러의 위상이 끝없이 치솟으며 전 세계 자산을 압살하는 이른바 킹달러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냉정하게 외국 자본, 즉 글로벌 큰손들의 계산기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국내 기업이 아무리 역대급 실적을 찍어낸들 원화 가치가 곤두박질 치면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환차손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떠안게 됩니다. 때문에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위기 시그널이 감지되고 환율이 튀어오르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한국 주식을 던져버립니다. 이때 그들의 매도 리스트 최상단에 올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무자비하게 팔려나가는 타깃이 바로 코스피 대장주이자 현금화가 쉬운 삼성전자입니다. 외인들이 조 단위의 물량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하면 우리 개미들의 매수세만으로는 그 거대한 하락의 파도를 막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장의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이 투매를 부르는 공포로 변질되는 순간 주가는 밸류에이션이라는 이성적인 지지선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반도체 생태계의 급소인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또한 상황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만약 중동의 화약고가 터져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한다면 전 세계 반도체 라인은 즉각적인 생산 쇼크를 맞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현지에는 인텔의 최첨단 쫑과 삼성전자의 핵심 연구 거점이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시설들이 물리적 타격권에 들어간다는 건 단순한 투자 심리 위축을 넘어 실제 반도체 공급이 끊기는 하드웨어적인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판이 흔들리는 이 위기가 삼성에게는 뜻밖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인 인텔의 생산 라인이 멈출 경우 파운드리 2인자인 삼성전자가 그 긴급 물량을 받아내는 낙수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도 혹은 강력한 반사이익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장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이자 지뢰밭과 노다지가 뒤섞인 변동성의 롤러코스터 위에 있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환기해 보겠습니다. 9천만이라는 거대 시장 탈환이라는 달콤한 장밋빛 전망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킹달러라는 쓴맛나는 거시경제 악재까지 면밀히 뜯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무조건 30만원 간다는 맹목적인 희망회로나 다 망했다는 공포심리 모두 계좌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모니터 앞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핵심 지표는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지 그리고 원달러 환율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입니다. 개장 초반부터 환율 부담을 느낀 외인들이 10% 넘게 물량을 쏟아낸다면 지수는 힘없이 주저앉을 공산이 큽니다. 호가창이 파랗게 질린다고 해서 공포에 질려 뇌동매매로 손절 버튼을 누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패닉에 빠져 헐값에 던진 그 주식을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던 메이저 세력들이 바닥에서 싹쓸이해 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밤사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외인 매도세가 제한적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때는 시장 참여자들이 간과했던 개방 호재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며 주가 반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공격보다는 수비가 우선입니다. 철저하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미세한 맥박을 관찰하는 인내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섣불리 물타기를 하거나 빚을 내서 영끌 매수를 하기보다는 확실한 추세가 잡힐 때까지 현금을 쥐고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전 투자판에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제일 원칙은 바로 내 자산을 잃지 않는 방어적인 매매입니다.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시드머니는 막연한 기도 매매가 아니라 차가운 현실 인식과 철저한 데이터 검증을 통해서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본질적인 펀더멘털은 훼손되지 않았으며 위기의 파도가 지나간 뒤에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의 땅이 열린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실전 투자와 생존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날카롭고 든든한 경제 인사이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의 맥을 짚어드리는 실전 경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